우리가 성공을 위해 희생했던 그 무언가가 바로 삶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어떠세요? 참 팍팍하죠?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생존하려면 슈퍼맨, 슈퍼우먼이 돼야 한다고 해요. 한눈 팔지 말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라고 하죠.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데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저는 알아요. 얼마나 힘겨웠을지. 온 힘을 다해 살았는데도 삶은 늘 제자리라면 이제는 생각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온 삶이 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우리는 성공해야만 행복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성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최고의 명강의 중 하나로 꼽히는 강의가 있습니다. 탈벤 샤하르 교수의 긍정심리학 혹은 행복학이라는 강의입니다. CNN을 비롯해 BBC 등 세계적인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소개됐죠. 그의 행복학이 특별한 이유는 행복이라는 주제를 학문적으로 파헤쳤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기계발서가 알려주는 것처럼 구호만 거창하고 실효성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는 왜 행복이라는 주제를 연구하는데 평생을 바쳤을까요? 어린 시절 스쿼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잊지 못할 경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5년간 훈련에 매달리면서 삶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느낌, 공허함을 느꼈지만 우승만 하면 모든 것을 보상받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승을 차지했고 가족, 친구들로부터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 역시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고된 훈련을 하면서 겪었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했죠. 꿈에 그리던 우승을 했으니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홀로 방에 들어왔을 때 행복감이 사라지면서 또다시 공허함이 밀려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샤하르 교수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두려웠다고 해요. 기쁨의 눈물은 고통과 두려움의 눈물로 바뀌었죠.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은 성취감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행복해질 것이라 믿고 살아가죠. 성취가 성공이고 또 행복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공허한 기분이 들기 전에 이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달리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영원히 성취감이라는 쳇바퀴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학창시절 내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밤낮 없이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스펙 쌓기에 올인합니다.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은 무언가 나눠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경쟁하고 넘어서야 할 존재가 되어버려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하는 직장에 취직해서는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계속 채찍질을 하죠. 그 다음에는요, 남들보다 더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죠. 10억을 모으면 30억, 100억 계속 목표를 높여서 쉴 새 없이 달려요. 그러다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이 이런 건가요? 남성분이라면 누구나 학창시절 한 번쯤 게임에 빠져 지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의 미션을 완료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고 그렇게 마지막 미션을 향해 달려가죠. 그런데 최종 보스를 해치우고 미션을 완료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들던가요? 성취감은 잠시고 기쁨 대신 허전함이 찾아오죠. 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하실 겁니다. 게임이 즐거웠던 것은 사실 각각의 목표를 달성해가는 성취감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과정에서 늘 새롭고 재밌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션을 깨는 것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줬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여성분들에게는 인생 드라마 몇 편쯤 있으시죠? 매주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화를 기다리죠. 그렇게 최종화까지 보고 나면 끝까지 다 봤다는 성취감으로 행복해지나요? 아니죠. 남성분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한동안 공허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음 화에 대한 기대와 설렘은 좋은 것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느끼는 재미와 감동,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성취감이 행복이 아니라면, 목표를 이루는 삶이 성공한 삶이 아니라면 도대체 성공이란 뭘까요? 크리스토퍼 몰리는 세상의 성공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내 맘대로 사는 것 이란 말을 남겼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공은 어떻게 사느냐에 관한 것이지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거든요. 누가 뭐라 하든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짜 성공한 삶이거든요. 사회가 정해준 성공 공식을 따르거나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게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 내 몸과 내 마음이 원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성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우리 사회에서 성공이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참고 견디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 더 큰 집에 살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희생하며 살아가죠. 우리가 성공을 위해 희생했던 그 무언가가 바로 삶입니다. 삶을 제대로 음미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내는 것과 맞바꾼 거예요. 성공이라는 필생의 목적을 위해 모든 욕망을 억누르고 미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를 악물고 몸부림치고 나를 잃어버리고 삶을 희생해야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행복과는 오히려 거리가 먼 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같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까요? 행복을 위해,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질문 하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요. 아무도 그걸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성공이라는 것을 위해 길을 쓰고 달리다 지칠 대로 지쳐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번아웃에 따른 극심한 무기력증, 우울감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왜 꼭 남보기에 그럴듯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돈만 벌고 모으다 삶이 끝나버릴 거라 생각하니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경우에는 비싼 차를 샀을 때, 큰 집으로 이사를 했을 때, 꿈에 그리던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 제법 큰 돈을 벌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에 대한 기억은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추억들,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것들에 대해서는 가끔씩 생각이 나는데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오직 성공해야겠다는 생각만 있었던 그때의 기억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늘 아슬아슬했던 느낌, 불안하고 초조했던 느낌만 어렴풋이 남아있어요. 기억나지 않으니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져갈 수도 없겠죠. 일본에서는 노인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역 시절 존재 이유가 되었던 역할과 지위를 상실하고 소외감과 고독에 빠진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2010년 일본에서는 신라권의 저자 와타나베 주니치가 쓴 호슈라는 소설이 화제였습니다. 우리말로 외로운 배라는 뜻입니다. 대형 광고회사에서 이사까지 지낸 주인공 이이치로가 퇴사를 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오직 회사에서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온 탓에 별다른 취미도 하고 싶은 일도 없이 제2의 인생을 꿈꾸지만 현실은 지옥입니다. 오직 사회적 성공을 위해 회사 인간이 되어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홀했던 것이 문제였죠. 회사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고 난 후 가정으로 복귀했지만 남은 것은 가족들의 냉대와 할 일 없는 나날들 뿐이죠. 설상가상으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마음을 나눌 친구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에 걸린 아내는 견디다 못해 딸과 함께 집을 나가버렸죠. 일본에서는 퇴직한 후 무기력하고 짐스러워진 남편들을 가리키는 말이 참 많습니다. 물기 묻은 낙엽이니 대형 쓰레기니 하는 상징어가 유행했을 정도니까요. 소설 속 주인공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악몽 같은 현실과 참기 어려운 긴 하루를 견디는 일뿐입니다. 사회에서는 모두가 바라는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삶에서는 실패한 거죠. 이 소설은 정체불명의 성공을 쫓아 삶과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삶을 희생해서 얻은 성공은 가짜입니다. 삶을 제대로 즐기고 음미하며 온전히 사는 것이 진짜 성공이거든요. 그렇다고 막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공이 나를 향해 오게끔 삶을 살아야 해요. 성공은 어쩌면 강아지와 같습니다. 내가 막 달려가면 도망가죠. 그런데 무심히 내 갈 길을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뒤를 졸졸 쫓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세워놓고 죽어라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참고 견디면 성공도 하고 행복해질 거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죠. 힘만 죽어라들 뿐 실패하기 일쑤입니다. 성공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부터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아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겠습니까? 피곤에 찌든 파김치가 되어 되는 대로 살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미와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고요. 밤을 새워도 모자란 일이 아니라 몰입하다 보니 동이 트게 되는 그런 일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해요. 아침에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하루하루가 설레거든요. 삶이 짜릿한 흥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거창한 목표를 갖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가 없다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모두 돈이 목표가 된 거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니까 우선 돈만 많이 벌자 이렇게 되는 거죠. 돈만 많이 벌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여기거든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진실은 아닙니다. 삶은 여행이라고 하죠. 보통 여행을 갈 때 우리는 충분한 돈을 환전해 갑니다. 쓰다 남으면 다시 환전하면 되니까 여유 있게 가져가죠. 그런데 우리 삶이라는 여행에서 남은 돈은 삶 이후에는 환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여행이 끝난 후 가져올 수 있는 건 오직 여행하는 동안 웃고 사랑하고 즐긴 기억들 뿐이에요. 그러니 가져가지도 못할 돈 때문에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삶이라는 여행길에 필요한 만큼 딱 그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그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와도 연결되는 문제고요. 그걸 알게 되면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가늠할 수 있고 돈에 매달리느라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죠. 여러분, 지금 당장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부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큰 돈이 필요한 삶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는 건 죽어라 돈만 벌다 끝나는 삶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크죠. 돈은 우리를 기다려주지만 내 삶과 우리 곁에 소중한 사람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 생에 가장 빛나는 시기는 금방 저물어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나이 들어갑니다. 내가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끝없이 기다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충분히 사랑을 나눠줄 만큼 돈을 벌었다고 여길 때쯤 부모님은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서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지도 모르고요. 친구들은 당신을 돈밖에 모르고 늘 바쁘게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사랑한다 말해보세요. 지금 그들과 삶을 함께 나누고 온전히 누리도록 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